뉴스킨이 소비가 소득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실 우리 박지훈 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지훈입니다. 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좀 전달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몰라요. 또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지 이제 7년 됐고요. 제가 오늘은 거품 다 빼고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라고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나쁜 일이잖아요. 그거 뭐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니면 무언가 뭐 꿈을 이룰 수 있다. 미래를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미끼로 던져서 그 미끼를 물면 그 미끼를 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버는, 윗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 미끼를 문 사람들은 무언가 이만큼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피해를 받는, 빚을 질 수 있는 뭐 그런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일인가? 또 어떤 분한테 질문 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영업이잖아요. 판매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파는 거 못하니까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과연 그런 일인가? 또 어떤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예전에 비즈니스 출장 갔을 때 일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작은 투자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뭐 하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 피라미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문 판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불법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는요, 앞에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대답하신 것처럼 진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가 피해를 받는 일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또 영업이냐, 판매냐, 방문 판매업이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두 가지하고 전혀 다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런 아시아인들 잘 구별 못하는 거 아십니까?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대요. 눈 짝 찢어지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머리 노랗고 얼굴 하얗고 눈동자 파라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비슷해 보이면 그냥 우리는 다 하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미국 사람이 제일 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기회가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을 누군가 타인이 얘기하는 것 이전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나한테 기회가 되는지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한번 같이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한 사전적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학 용어고 경제 학문이에요.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쭉 나오죠.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이 중에서 세 단락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가? 세 가지. 첫 번째 단락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이런 비용들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이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했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이런 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제품이 우수하고 재구매가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볼게요. 그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해야 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불법 피라미드라고 하는 나쁜 것과는 무언가 구분점이 있다라고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판매의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즉 판매의 어려운 점. 우리는 흔히 평범한 사람들은요. 영업, 판매, 세일즈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 저건 스페셜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세일즈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극복한 시스템, 그 판매 어려운 점을 극복한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판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 3단락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30여 분 동안 이 3단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발표됐던 방송됐던 컨텐츠죠. 화장품의 진실이라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SBS에서도 방송이 됐고 KBS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갈색병이라고 하는 에센스가 있습니다. 이 에센스의 판매가가 15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5만 원의 화장품의 원가 얼마일까? 수입 원가가 6,300원이라고 딱 공개가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파란이 일었고 쇼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6,300원의 수입 원가가 왜 소비자가 살 때는 15만 5천 원이 되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입 원가는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에스티로더 완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6,3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24배, 24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랑콤이라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래 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캐비아 한 통, 캐비아 에센스라고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12만 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캐비아의 가격은 100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1원도 아니고 0.7원입니다. 도대체 0.7원만큼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캐비아 화장품이라고 12만 원에 판매하는 건 어떤 속셈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거품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걸까? 살펴보니까 화장품 값의 대부분이 마케팅비와 유통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화장품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여러 가지 유통 단계가 있고 그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화장품의 가격이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케팅비다.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알려야 될 텐데 빠르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광고죠. TV 광고. 이쁜 연예인이나 유명한 연예인 모델이 나와서 광고하는 그 광고비.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골목마다 있는 로드샵. 사람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샘플. 이런 모든 것들의 마케팅비가 내가 지불하는 화장품 값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화장품 값을 굉장히 올리는 화장품 값의 대부분의 거품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첫 번째고요. 소비자들은 사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왜 구매하느냐? 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구매합니다. 제품이 제품 역할을 하길 믿으면서 구매하는 건데 내가 비싸게 준 화장품의 대부분의 가격이 마케팅비와 유통비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많이 알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은 피부가 좋아지고 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쓰는 건데 그러려면 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선 마케팅과 유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하지 않겠다. 과정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제품을 만들면 원하는 소비자에게 회사가 바로 주겠다. 두 번째, 모든 마케팅 하지 않겠다. 광고 절대 하지 않겠다. 샘플 전혀 만들지 않겠다. 로드샵, 모든 로드샵 없애버리겠다. 그런 마케팅과 유통비에 세이브된 모든 돈을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뉴스킨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자료는요,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회사가 지불하고 있는 광고비와 기부금에 대한 표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광고비에 수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광고만큼 효과적인 게 없으니까. 대신에 기부는 뭐 많이 안 하죠. 뭐 당연하겠죠. 기부조차도 광고로 하니까요. 뉴스킨은요, 광고비로 1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광고비로 100원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대신에 기부는 굉장히 많이 했죠. 뉴스킨은 광고비, 유통비, 모든 돈을 세이브해서 어디에 투자했느냐? 제품에 투자했습니다. 제품에 투자한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투자한 영역이 뉴스킨에서 두 가지 영역에 투자했는데, 첫 번째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에 투자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뉴스킨은 몰라도 갈바닉은 알았습니다. 뉴스킨 갈바닉이 가장 유명했죠. 그 이유는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까. 2000년도부터 갈바닉이 오픈된 그 순간부터 20년 지난 지금까지 갈바닉 4세대까지 꾸준히 갈바닉과 뷰티 디바이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가 피부 미용 기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루미스파라고 하는 세안용 디바이스, 클렌징 디바이스, 또 부스트라고 하는 미백 디바이스, 또 에이지랑미라고 하는 커스텀 디바이스, 이런 네 가지의 디바이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난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회사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뉴스킨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이 진짜 좋아야 된다. 제품이 진짜 좋은 걸 넘어서 졸도할 만큼 좋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광고하지 않는 제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면 기존에 쓰던 사람이 계속 써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써야 됩니다. 즉 계속 쌓여야 되는 거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뷰티 디바이스 업계에서 1등은 뉴스킨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입니다.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2017년, 2018년 뷰티 디바이스 업계 최고의 브랜드는 뉴스킨이다라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뉴스킨은 그만큼 투자했고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자료인 거죠. 또 두 번째, 뷰티 디바이스 말고 또 어떤 업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느냐 보면 뉴스킨은요, 체중관리 업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2000년도 중반부터 TRA라고 하는 제품부터 현재 TR90, TR9까지 약 20년 동안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바디 시장, 다이어트 시장, 체중관리 시장에 우리나라 넘버 3가 현재 뉴스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쉽고 간단했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비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뉴스킨은 진짜 시작부터, 탄생부터 진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철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채 30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 소비자를 원한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애용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지금 현재 뉴스킨이 존재하는 겁니다. 뷰티 디바이스와 체중관리 제품들 말고도 뉴스킨은 현재 뉴스킨 제품, 뷰티 제품들, 그리고 파마넥스라고 하는 건강기능 제품들, 또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친환경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우리 객관적인 느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시상하고 평가하는 협회나 인증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뉴스킨은 객관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여러 가지 20년 동안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받은 시상은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라고 하는 곳에서 뉴스킨은 시상을 받았는데, 골든상을 시상받았는데, 이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가 시상하는 기준은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인가?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지구를 살리는 제품인가?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제품인가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갖고 회사를 선별하고 제품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뉴스킨이 골든상을 시상을 받았죠. 전 세계 수천 수만 개의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 중에 뉴스킨이 선정됐다는 건 또 한 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죠.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화장품 분야에서 뉴스킨 코리아가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로 뽑혔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뉴스킨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입지를 얘기해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뉴스킨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느냐를 좀 설명드렸다면, 그럼 그런 제품들이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킨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뉴스킨에서는 저희가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써야 하는 생필품들이 있죠.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샴푸와 치약과 화장품과 이런 생필품들은 우린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제품들인데 뉴스킨에서는 그런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제로 일반적인 유통과 일반적인 광고라는 일반적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원가 대비 10배 이상 비쌉니다. 뉴스킨이. 그 이유는 앞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면 뉴스킨으로 한번 브랜드를 바꿔보자. 왜? 제품이 훨씬 좋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 달에 성인 한 명이 어느 정도의 생필품을 쓰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쓴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생필품으로 개인이 구매를 한대요. 그럼 20만 원 정도를 내가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꿔보자.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쓰는 만큼만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쓰고 그 제품을 만족을 느꼈다면 주변에 한번 광고해보자. 소개해보자.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친척, 내 주변에 4명 정도에게 소개했고 그 4명도 뉴스킨의 제품을 체험하게 되면 체험한 것은 어떻게 뉴스킨을 알게 됐냐? 내가 광고했기 때문에 이들이 알게 된 거죠. 내가 광고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품을 구매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일어난 매출의 일정 광고비를 내가 지급받는 형식, 그게 뉴스킨 사업의 소득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주변에 누군가 나로 하여금 제품을 체험한다면 제품의 체험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매출의 일정 광고비가 나한테 지급이 된다. 그게 뉴스킨에서 받는 소득 구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돈을 벌고 있죠. 상식적인 구조죠. 저는 처음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뉴스킨 비즈니스,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28살 때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사다 줘도 쓰라고 해도 잘 안 썼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알고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쓰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야 20만 원 뭐야 나 2만 원도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듯이 남들한테 있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남들에게 화장품 어떻게 파냐 이게 말이 좋아 광고비고 말이 좋아 소개해서 일어난 매출의 소득을 받는 거지 화장품 파는 거잖아. 야 나 화장품 못 팔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팔지도 못해. 근데 제가 조금 더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부터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단순 영업이 아닌가? 왜 이것이 매력이 없다 매력이 생겼는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쿠팡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쿠팡이라는 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쿠팡. 저는 쿠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모든 제품을 그냥 쿠팡에서 구매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와이프도. 쿠팡에서 저희 상주해야 돼요. 보면 쿠팡에서 최근 구매한 제품들만 해도 한 4, 500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한 1000개 될 거예요. 그죠?
로켓와우 회원이고 VVVVIP입니다. 쿠팡이 제가 쿠팡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쿠팡이 빠르고 편리하고 진짜 없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건 없겠지 생각되는 거 검색해도 다 있어요. 쿠팡이 그런 모든 제품, 쿠팡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쿠팡이 그런 모든 제품을 본인이 먼저 사서 사람들에게 영업하느냐, 그렇게 진짜 제품을 개발하고 진짜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쿠팡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우리 제품 쿠팡에 입점 좀 하게 해줘. 야, 우리 제품 쿠팡에서 판매 좀 하게 해줘. 야, 우리 제품 쿠팡 광고 좀 해줘. 이렇게 우리 쿠팡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쿠팡은 그래, 내가 광고해줄게. 그래, 내 채널에서 팔어. 그래, 내 플랫폼에서 네 제품을 팔어. 라고 하면서 채널을 열어주죠. 그럼 저 같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소비자들은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쿠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죠.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쿠팡은 단 하나의 재고도 없이 정말 많은 제품을 가지고 영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고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보시면 제가 최근에 제품을 쿠팡에서 산 게 뭐냐면 고구마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제 주식이 고구마거든요. 제가 고구마를 사는 방법은 쿠팡 앱을 열어서 쿠팡에다 고구마를 검색합니다. 그럼 고구마 종류가 쫙 나오겠죠. 쿠팡에. 그럼 그중에 제가 원하는 지역, 저는 해남 고구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종류, 저는 호박 고구마 좋아합니다. 그럼 해남에 있는 호박 고구마, 저는 또 주먹만한 사이즈 좋아해요. 3kg짜리. 그러면 조그마한 해남 지역의 호박 고구마, 제가 직접 생산자를 컨택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고구마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은 저한테 직접 제품을 보내주죠. 그러면 저는 쿠팡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누가 광고한 거예요? 쿠팡이 광고한 거죠. 생산자를 대신해서 쿠팡이 대신 광고해줬기 때문에 생산자는 쿠팡에게 로얄티, 광고비를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저는 지금 현재 고구마 주식이니까 매달 하루에 2번씩 고구마를 주문하고 있어요. 주문할 때마다 쿠팡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할 때마다 제가 10만 원을 결제를 했다면 그중에 8%, 8천 원이 쿠팡 회사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구마 비단뿐만 아니고 저는 고구마 말고도 모든 제품을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가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정말 많은 생산자들이 쿠팡에게 돈을 주는 거죠. 쿠팡은 그렇게 돈을 법니다. 유통을 해서 돈을 벌지만 무언가 팔아서 돈을 벌지만 그 파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돈을 벌죠. 저 같은 충성 고객, 쿠팡 충성 고객이 10명만 있다고 볼게요. 쿠팡은 그 10명의 고객을 만들고 그 이상 더 이상 무언가 영업하지 않아도 그 10명이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고 매력 있는 구조죠. 뉴스킨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킨 사업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 쿠팡의 영역과 비슷합니다. 뉴스킨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뉴스킨 사업하면 제품 이만큼 사갖고 네가 산 제품을 파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는 누가 갖고 있냐면 뉴스킨 회사가 제품의 재고를 갖고 있고 저희는 중간에서 광고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킨 회사는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야, 대신 광고 좀 해줘. 우리는 광고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뉴스킨 제품을 체험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광고합니다. 뉴스킨 제품이 이렇게 달라. 뉴스킨 제품이 이렇게 좋아져. 뉴스킨 이런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어. 이런 광고를 통해서 내 친구가 만약에 제품을 구매해보고 싶다면 뉴스킨 앱에 들어가서 뉴스킨 회사의 제품을 주문합니다. 마치 제가 쿠팡에서 고구마를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뉴스킨 앱에서 뉴스킨 제품을 주문하면 생산자인 뉴스킨 회사는 제품을 내 친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광고한 건 저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저에게 광고비를 지급해 줍니다. 그 후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친구가 이제부터 제품을 한번 체험했더니 만족스러운 거죠.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품을 주문하는데 본인이 직접 뉴스킨 앱을 열어서 제품을 검색하고 제품을 결제까지 합니다. 결제할 때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쿠팡이랑 똑같이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만약에 뉴스킨 충성 고객을 10명을 갖고 있다면 내가 쿠팡 입장에서 쿠팡 충성 고객 10명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야, 그거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매력을 느낀 건 계속 파는 것이 아니구나. 충성 고객을 만들면 그 후에는 내가 유통하지 않아도, 내가 판매하지 않아도 계속 판매가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그게 판매가 되어질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했을 때 전 뉴스킨의 매력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쓰는 충성 고객을 4명, 10명, 그리고 30명 정도를 만들게 되면 저에게 30명만큼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 소득은 단순히 일회성의 소득이 아닌 이 30명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충성 고객은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의 형태로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기업가, 많은 사업가, 많은 회사의 오너들은 이 소비자 자산,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SK텔레콤을 쓰는데요. 한 달 내내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대신 핸드폰 요금을 매달 SK에 내죠. SK 입장에서 저는요, 본인의 충성 고객이자 본인의 소비자 자산입니다. 매달 자기한테 돈 주는 소비자 자산. 우리나라 약 40%가 SK 쓰니까 우리나라 40%는 소비자들은 SK 소비자 자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일정 수수료가 카드 회사에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삼성카드 회사 입장이라면 삼성카드를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삼성카드사의 소비자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자산으로 속해 있다면 매달 저희는 일정 부분의 돈을 나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매달 핸드폰 요금을 내고 매달 카드값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들어온 월급이 남아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 빠져나가서 월급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나라에도 돈을 내죠.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소비자 자산을 갖고 있는가? 누구한테 돈 주지 말고 우리도 돈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소비자 자산을 이해했다면 소비자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방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회사를 창업하면 됩니다. SK나 삼성처럼 내가 회사를 창업하는 방법. 근데 회사를 창업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실력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건물을 사면 됩니다. 건물을 사면 내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매달 나한테 월세를 낼 텐데 그럼 나한테 매달 월세를 내는 그 세입자는 나한테 있어서 소비자 자산이겠죠. 나한테 매달 돈을 내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돈이 없다면 건물도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를 창업하지 못하거나 내가 좀 돈이 부족해서 건물이나 어떤 걸 사지 못한다면 내가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평범한 내가 소비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이 우수한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충성 고객,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내 자산을 통한 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그게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제가 처음에 소비자를 4명을 만들었더니 4명만큼 돈을 벌더라고요. 매달 10만 원씩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3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명을 통해서 소비자 100명을 만들었고 100명을 통해서 200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7년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한테 소비자 자산이 몇 명 있는가? 저한테 약 5,000명 정도의 소비자 자산이 있습니다. 소비자 자산 5,000명은요. 인터넷상에서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만든 소비자 5,000명 중에 누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했을 거고요. 본인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의 광고비가 저한테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소비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산이 많으십니까? 우리 자산 좋아하죠?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산.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소비자 자산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4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지만 1000명도 좋지만 10,000명도 좋지만 그 이상 그 많은 자산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프랜차이즈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자산을 확장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의 과거에는 맥도날드가 지금과 같은 맥도날드가 아니었고 그냥 조그만 자영업, 조그만 가게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맥도날드 옆에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또 하나의 햄버거 가게, A 햄버거 가게를 한번 가정해 보면서 두 개의 가게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A 햄버거 가게가 있었다. 그 A 햄버거 가게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다. 근데 A 햄버거 가게는 하루에 햄버거를 100개를 팔았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도 하루 햄버거를 100개 판 거죠. 하루 햄버거를 100개를 판다라는 건 우리 가게에 손님이 100명이 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죠. 내가 옷가게를 하든 미용실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단골 손님이 주기적으로 내 가게에 와서 소비하지 않으면 내 가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골 손님을 확보해야겠죠. 그러면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단골 손님 100명을 갖고 있었고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단골 손님 100명을 갖고 있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자산이 바로 이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단골 손님을 1000명으로 늘리고 싶었던 거죠.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단골 손님을 늘려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보다는 나같이 단골 손님 100개를 갖고 있는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24시간에 매장을 확대하고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을 더 많이 뽑으면서 하루 단골 손님을 1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은 나같이 단골 손님을 100명을 갖고 있는 가맹점을 전 세계 3만 개를 만드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현재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맥도날드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하루 단골 손님이 100명에서 300만 명의 단골 손님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루에 300만 개 햄버거를 팔게 됩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은 24시간 영업하고 직원도 더 많이 뽑았는데 300만 개 햄버거를 팔기 위해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A 햄버거 가게 사장이 100년 동안 햄버거를 파는 것이 맥도날드 가게 사장이 15일만 햄버거를 팔면 그 두 명이 파는 햄버거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비전이고 이것이 레버러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죠. 미국보다 내수 시장이 4분의 1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프랜차이즈 본사 개수가 4배 많습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요. 전부 다 프랜차이즈죠. 빵집도, 햄버거집도, 피자집도, 국수집도, 밥집도 전부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프랜차이즈 공화국, 왜 그렇게 프랜차이즈에 열광하는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레버러지. 누군가의 15일이 누군가의 100년이다. 프랜차이즈의 대부가 백종원이죠.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30개 정도 되고요. 그 30개를 통해서 수천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더 많은 가맹점을 갖고 있겠죠. 저는 이 백종원이 갖고 있는 가맹점 중에 한신포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백다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신포차에서 닭발 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종원 좋겠다. 내가 닭발 먹고 결제할 때 백종원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구나. 또 갑자기 백다방에서 커피 먹을 때 또 문득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 좋겠다. 백종원, 내가 커피 사 먹을 때마다 백종원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구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야? 나는 서울에 있지만 부산,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모든 지역에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들어간 모든 상권에 백종원 주머니에 돈 주는 나 같은 소비자 자산, 단골 손님이 몇 명이야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백종원 진짜 부럽다. 또 와이프가 자기는 소유준이 더 부럽대요. 그쵸? 소유준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백종원의 단골 손님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을 확장하는 원리.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수업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고요. 대학 교재고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방법부터 종류까지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대학 교재입니다. 이 책에 보면 34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프랜차이즈의 분류가 나와 있고요. 프랜차이즈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업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대학 교재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흔히 아는 백종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뉴스킨의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라면 같은 프랜차이즈지만 무언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프랜차이즈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백종원의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프랜차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맥도날드 본사입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점, 역삼점, 설릉점, 대치점, 가맹점을 분양해서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에서 햄버거 먹고 대치동에 있는 사람은 대치점에서 햄버거 먹게끔 가맹점을 분양하죠. 그럼 맥도날드 본사는요. 가맹점 4개를 소유하게 된 거고요. 가맹점 4개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한 가맹점당 단골 손님 100명씩을 갖고 있는 거죠. 즉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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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명의 단골 손님을 소유하게 됐고 그 400명의 단골 손님이 햄버거 먹을 때 일어나는 매출에 광고비,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강남점에서 햄버거 먹으면 맥도날드 본사 오너가 돈을 벌겠죠. 백종원처럼. 이게 프랜차이즈고요. 뉴스킨 프랜차이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사가 되는 방법은 내가 소비자 30명을 만드는 게 본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본사가 되면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있는데요. 가맹점을 분양하는데 똑같이 가맹점을 분양하지만 저희는 차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맹점이 아닌 인터넷 가맹점을 분양합니다. 인터넷에 가맹점을 분양했지만 똑같은 가맹점인지라 단골 손님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가맹점에는 30명씩의 월 단골 손님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맹점을 분양하면 저는 4개 가맹점을 소유하게 되고 120명의 단골 손님을 소유하게 되고 120명의 단골 손님의 매출에 일정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내가 뉴스킨 본사 오너로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를 비교해보면 여태까지 얘기한 건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돈을 법니다. 너무나 똑같죠.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사업형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다면 한 번 가맹점은 죽을 때까지 가맹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는 본사, 가맹점은 가맹점. 근데 뉴스킨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내가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분양했을 때 내가 분양한 가맹점도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가맹점을 또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게 가장 큰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내가 분양한 1대 가맹점이 2대 가맹점을 분양해서 1대도 본사가 될 수 있고요. 2대 가맹점이 본인도 본사가 되어서 3대 가맹점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분양한 1대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분양된 6대까지 1대부터 6대까지 모든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보상 구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가맹점에 30명씩의 단골 손님이 있다. 그러면 전 1대부터 6대까지 4개씩 가맹점이 분양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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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4, 24개의 가맹점이 분양됐고 24개의 30명씩의 단골 손님이 있다면 약 700명의 단골 손님을 갖게 되는 것이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700명의 단골 손님에 일어나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아가는 게 뉴스킨 보상 구조란 얘기죠. 제가 이렇게 5,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뉴스킨은요, 영업이 아닙니다. 뉴스킨은요, 끝이는 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요. 그 자산을 확장하는 원리는 프랜차이즈에 있거든요.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얼마를 벌지, 뉴스킨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표로, 똑같은 방향으로 뉴스킨 하는 줄 알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제가 뉴스킨 한다고 얘기하면 저를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돈에 환장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뉴스킨 선택했을 때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 뉴스킨을 선택했습니다. 200만 원 벌면 뉴스킨 은퇴하려고 그랬거든요.
뉴스킨만 정확하게 고정소득을 만들어서 일하지 않아도 소비자 자산을 통해 200만 원만 들어와도 전 인생의 자유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200만 원 벌면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0을 벌어보니까 400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못했어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소비자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뉴스킨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첫 번째 직업으로서 뉴스킨 하고 싶다. 한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싶다. 그렇게 뉴스킨 하시면 됩니다. 또 누군가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본질의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자산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뉴스킨은 목표하시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의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으면 죽기 전에 자산을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는 죽기 전에 자산 만들지 않으면 넌 죽을 때까지 일해서 네 노동으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시간을 팔고 네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자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의 부동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부동산은 미래에 있어서 더 이상 자산의 가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 부동산의 가치를 못할 수 있다라고 일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입을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미래의 자산은 유동성 있는 소비자 자산만이 소비자 자산의 가치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부호들은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죠. 오늘 제 얘기를 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끝내지 마시고요. 좀 저자가 분명한 전문가가 쓰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책을 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입니다. 거품 하나도 없이 얘기 드렸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불법 피라미드, 방문 판매 영업과 차이도 말씀드렸습니다. 불법 피라미드는 그런 거예요. 사기입니다. 폰지라고 하죠. 돈을 투자하게 해서 그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게끔 하고 후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선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나눠 갖는 구조. 그게 불법 피라미드고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자산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현재 AC라고 하죠. 내년이 되면 2021년 AC라고 하는데 애프터 코로나 시대 AC 1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회가 변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회적 흐름도 많이 바뀌었죠.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엔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평생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이런 마켓의 변화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비전이 되고 이런 사회 흐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킨은 현재 제품이 가장 제품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소비자층을 형성을 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비자를 형성함으로써 자산을 가짐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살 때 모습이에요.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바로 뉴스킨 사업 시작했습니다. 취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업해서 원하는 삶이 아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킨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길 바라고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